민들레 아저씨 유이태 인사드립니다. 이게 귀한 시간 되신 우리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정말 혼란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저는 친제에 가서 친제 완주 예비 등록하고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취업가 될지 결정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면서 좀 많은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준비된 거 제가 출마하지 않더라도 좀 그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그러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기업은행 부행장 유지태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두려움과 함께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저 유이태는 37년을 금융계에서 종사했고 고향 완주에 정착해 기업인으로서 봉사와 나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년간 현장에서 생활정치를 실천하며 그거보다도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칠순의 어머니, 농민, 한우, 농가, 귀농 귀촌한 젊은이, 대학생, 다문화 가족 등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또 각자의 삶에서 경륜과 전문성을 가지신 교수, 목회자, 공무원, 중소상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그렇고 무지에 빠진 호남 정치를 되살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정통 야당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경제는 IMF보다도 더 어렵고 중산층은 무너지고 저소득층에는 희망이 없다고 말입니다.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쟁에만 몰두한 정치에 신물이 난다고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겠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어려운 가운데 저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시면서 희망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따가운 질책을 통한 경례가 저에게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 국가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고 극소수의 특권 세력만 배를 불리게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돈이 넘쳐나는데 오히려 법인세를 준 채 만만한 월급쟁이들의 호주머니만 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하루가 멀다고 문을 닫고 있고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전략하는가 하면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저임금 일자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고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올 연말이면 가계부채가 1200조 원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 정권과 새누리당은 국민이 겪는 고통은 유면한 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국민들을 이념 분쟁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문에서 9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일문 구의사의 후손으로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마주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전북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8%에 인구 3%인 전북의 2016년도 예산은 고작 1.5%인 6조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380조의 우리 남은 이건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도 적은 액수입니다. 전국 최하의 경제력이 지속되면서 전북도민 10명 가운데
4명이 전북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보고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주를 비롯한 익산, 군산 등 시단의 지역은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불 꺼지지 않는 회색 도시로 변모하고 있을 때 완주, 김제를 비롯한 진안, 모주, 장수 지역 등 동부 산악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조차 듣기 어려운 거대한 경무당으로 전락된 지 오래입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저 유태는 가난 때문에 상고를 졸업하고 기업은행에 입사해 주행장까지 올라 성공신화의 주인공으로 한때는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목표하는 바는 어떤 있어도 성취해내는 뚝심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저는 누구보다도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을 잘하는 서민경제 전문가로서 활동할 자신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저 유태는 꿈이 있습니다. 완주를 인구 15만의 자족도시로 키우고 싶습니다. 사람의 온기조차 찾아보기 힘든 동부 산업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사는 건강한 전북을 만들고 싶습니다. 기업은행 재직 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 경제의 돌파구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유이태는 당원과 주민 고민을 위해 헌신하는 섬김의 정치, 봉사의 정치, 나눔의 정치, 실천의 정치, 희망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의 희망이 저희 희망이자 꿈입니다. 저는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라는 자세로 생활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전북 도민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전북 도민 여러분의 희망이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질문하시겠으면 기타 없이. 그것이 여쭤볼게요. 지금 한국으로 좀 문제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인데 김제 완주로 갔을 때는 수의성, 이런 무신장 완주로 붙을 때는 강민수 의원이잖아요. 경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경선까지도 계속 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제가 완주에서 태어났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그 김제에 가서 선거관리에 가서 질문했어요. 이 명함을 가지고 지금 무진장으로 지역구가 바뀐다 하는데 이 명함 들여두냐 얘기를 못해요. 여러 가지 중앙당이 알아보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중앙에 그래서 저는 그것은 명함은 큰 문제 없을 거로 자문을 받고 왔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부터 예고이기 때문에 이제는 명함과 걸려야 할 텐데 그걸 알릴 수 있는 것은 완주에는 무진장도 할 수도 없고 힘들어서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저는 한번 이 지역에 그리고 신분을 끄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더라도 그것은 저는 심판을 받고자 해서 경선에서 당당히 이겨서 우리 지역에 신분을 끄게 되고자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이게 경선까지 다시 가는 의지가 확실하시다는 거는 야권의 분열과는 전혀 상관없이 선거의 운전하는 정도를 끝까지 있어야 예,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어떻든 야권이 정말 안타깝게도 분열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정당이 뭡니까? 정권 창출이 가장 목표인데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명이 바뀐다고 합니다만 어떤 상황이더라도 거기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선거가 어떻게 설정이 되든 예.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양쪽이나 오랜 동안 그 경제 전문가를 차출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 지역을 한번 바꾸겠다는 부상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간에 공부를 했다면은 그 완주와 무진장을 한번 쭉 돌면서 무진장 같은 경우는 무주시라는 장소는 올해 83%가 산간입니다. 그리고 완주도 그 산간이 많고 그런데 모든 것은 저는 은행에 다니면서도 기업체 3,000개 이상을 방문했습니다. 기업의 아픔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답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 어떻게 하면 일자리 만들고 돈벌이가 되느냐 이 부분을 손을 댈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돈벌이는
이런 것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런 것 점에서 본다면 농촌을 살리는 방법을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행을 통해서 자세히 앞으로 상가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또는 소득을 올리는 방법 그걸 보일 건 보여야지만 우리가 좀 너무나도 제약된 것들 이런 거 많이 연구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때는 완산 갑에서 출마하셨고요. 예. 지금 20대에서 완주로 나옵니다. 예. 지역구 철사라는 말이 있는데 왜 지역을 옮기셨는지 보시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기업은행 대행자 현직에서 제가 보궐선거가 있어가 그리고 완성가게 아무 연구 없이 내려왔습니다. 연구가 있다면 전주에 제 학교 나온 것이 제 연구입니다. 그때 보궐선거 와서 고향을 위해서 이 정도 내가 하면은 되지 않냐 했더니 정치는 새로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3년 반 전에는 인텔 전략공천으로 내정까지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거 내일 공천장 준다고 했고 전날 그런 아픔이 저는 뺏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해 봤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초년생에 갖고 배워서 볼 때 고향에서 이왕이면 왜 완산 아무 연구도 없는데 그러냐 완주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욕망도 있어서 제가 좀 가서 공부하면서 사람 만나봤더니 한번 제가 오히려 여기서부터 잘했겠냐 이런 생각에서 작년 7월부터는 제가 많은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완주에 민들 동산도 있고 민들 힐링센터도 있고 민들 포럼에 장학사하고 하면서 계속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하나로 생각하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은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일을 많이 하냐. 이게 제 목표지. 그리고 또 완주 간 것은 잘했다 생각합니다. 그런 사랑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먼저 대리 등록 하신 거 인사불러 유입돼 하고요. 예. 만약에 앞으로 당선되신다면 예.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연설문에서 이제 섬김의 정치, 가장 중요한 공사의 정치, 나눔의 정치 이런 걸 설명하셨어요. 대학에서 나오는 혈부지도가 우리가 정치에서 가장 이상적인 목표이거든요. 이게 대표님께서는 혈부지도의 정치는 표방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되신다면 이런 봉사의 정치, 국민을 섬기는 정치 이런 것을 계속 표방하실 겁니다. 저는요 감히 말씀 올립니다. 저는 상고 나와서 은행에 들어가지고 방송통신대학교 우석대학교 야간 다닌 것이 제가 의대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고 제일고등학교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은 전북대학에서 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대학에서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올리는 거 뭐냐면 사람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 바뀐다고 많이 하는데 초심을 잃으면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 떠났을 때 존경 많은 풍토를 만들어야 할 텐데 왜 정치에서 다 죽어나가느냐. 왜냐면 성대 꼭 지어서 나가는 저는 노주위원장 할 때도 사랑받고 나왔고 부행장 제가 사표내고 나온 사람입니다. 저 나갈 때 알렸습니다. 행장이 30분 이상 더 설득했습니다. 싸우다 싶었는데 왜 그런 정치판에 가서 왜 험한 데 가서 하냐. 그러나 제가 고향을 해서 한번 그간에 의뢰받은 걸 해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지켜보지 말겠지만 초심을 잃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봉사하고 가장 봉사가 많이 있지만 정치가 가장 큰 봉사가 될 수 있다. 이 생각 때문에 제가 정치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거 하겠습니다만 어디 있어요?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난 유학생입니다. 제가 오늘이 결혼 며칠이 아닙니까? 73년 12월 15일 날 됐는데 결혼 기념일 날 어제 누가 화분을 보냈던데 결혼기념일 이것도 출발하니까 새로운 겨울은 기념으로 제가 오늘 출발을 합니다. 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답변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사람들 계시는데 저건 총선 때 경선 때 결정된 사람이 불법 설치업체 주식투자 의혹 있었던 정말로 이게 선거가 앞에 놓고 갑자기 메시지로 익명으로부터 우리 지역의 풍토를 없애줍니다. 무슨 놈의 사채 가지고 은행에 돈 빌려주는 사채입니까? 이렇게 사람을 매도하는 거 우리 지역이 잘못된 이유가 바로 뭡니다. 정당하게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데 세상이 말도 안 하는 가지고 메시지 우리 집사람 자다가 뻘떡 일어나고 잠 못 자요. 그래도 자다가 일하고 보면 당신 왜 이기냐고요. 통천 다 되어갖고 더 가고 이런 충격 나는 잠을 잘 자는데 집사람 입장에서는 분해가지고 그걸 지나갔지만 정말로 앞으로 우리 정치인에 대해서 자기 실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경쟁. 저 노주위원장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출마해가지고 29살 될 때 그렇게 상대방이 나를 마타도로 응했지만 나는 끝났는데 제 팬이 됐습니다. 왜? 저를 욕을 안 했어요.
그리고 사채 관계는 저는 이자받은 일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 관계는 IMF 때 대부업체 양성화 차원에서 저축은행 양성할 때 그때 회사에 진짜 은행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정부에 더라고 해서 허가를 그래서 그때 출자 제가 주지 한 주도 없습니다. 저희가 도와준다고 한 것이 그게 잘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또 하는데 이건 말도 아닙니다. 저는 은행에 37년 근무사입니다. 거기 임원을 제가 또 본부장 임원을 해서 아마 그런 점에서 왜 돈이 많냐? 서민의 대표가 돈이 있으면 얼마 있겠습니까만 제가 없는 사람들은 많습니다만 저는 있는 돈은 좀 많이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저는 뭐 이슈가 될 수가 없다 생각한 것이 그 당시는 저게 이렇게 사전에 알 수도 없이 갑자기 며칠 하고 전략공천 내정됐다 보니까 그때부터 막 이상스럽게 저를 막 메시지 돌아오는데 사실 이것은 너무 억울하죠. 저는 뭐 공천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민주당하고 그 당시에 시민사회하고 한국에서 연대하면서 그때 제가 선정된 거 아닙니까? 저는 달라고 한 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고맙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경선에서 3명으로 압축됐을 때 잘 나갔어요. 이제 약하지만 그러나 막상 전에 내정되니까 갑자기 이상스럽게 막 저를 음해하고 메시지로 그것도 익명으로 검찰에서 수사까지 했습니다만 익명으로 해가지고 끝났네요. 수사 못합니까? 이런 것은 좀 우리 풍토를 바꿔주기를 바란다. 기자님. 저는 절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신 기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올해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좀 새롭게 내년은 힘찬 하나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행운이 함께 하시면서 존경하고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힘들 때 와서 호소하면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가씨 아까 기자분들